열어봤는지 안 열어봤는지 그것도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네, 제가 방금 열어봤으니까 이 고객은 오픈을 해봤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첨부 파일도 같이 가능한 거예요? 네, 첨부 파일이 다 같이 지원 들어가요. 서류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이게 그 취업 정보 등록하실 때 네. 등록해놓은 첨부 파일이 있으시면 있으면 그것도 이제 따라 갈 거고요. 있지 않으면 있지 않으면 뭐 따로 올리실 수도 있고, 네, 발송하시면서. 네, 그래서 이렇게 건별로, 그러니까 고객 하나한테 한 명한테만 뭐 보낼 수도 있고 한 컨텐츠만 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건들을 여러 고객한테 보내겠다 이런 건들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건에 대한 취업 정보를 뭐 누구한테 보내겠다, 뭐 전체한테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게끔 다중으로 발송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기 이메일 발송할 때 네. 그 양 있잖아요. 네. 그 보고 정해져 있나요? 다시. 동영상 같은 거 이렇게 같이 보내고 그럴 때 예. 용량이 뭐 넘어가서 못 보내거나 이런 경우는 동영상도 보내실 수 있으세요. 보통 첨부 파일 하나 등록할 때 파일 하나에 오메가 이렇게 저희가 그냥 넣어놨거든요. 네. 보통은 보낼 때 뭐 동영상이 아니라 보통 뭐 워드 파일이라든지 뭐 엑셀 뭐 이런 것들 한글 이런 파일만 거의 올리시잖아요. 그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오메가로 좀 제한이 돼 있어서 동영상을 보내시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메가 같으면 얼마 안 되잖아. 보통 이제 문서 정도로만 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정도로 좀 잡아둔 거고. 저 용어는 CTC용어는 뭔가요? CTC요? 이 지사라고 지산지 원을 어떻게 CTC랑 이 용어 자체가 이게 용어가 뭐 축약어예요? 아니면 뭐 추경으로 알고 있어요. 뭔데요? 우리가 쓰는 용어니까 알든가 아니면 아는 용어로 바꾸든가 해야 될 텐데 뭐지 이게? 저희가 지금 쓰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뭔지 저는 이제 신입생이니까 궁금하다는 거죠 뭔지. 그러니까 저희 센터. 제가 코리아 트랜지션 센터 해가지고 코리아 트랜지션 센터? 센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메일 발송하는 것들 외에도 이제 고객들한테 뭐 SMS 발송할 수 있는 기능들 제공되고 있어서 직접 뭐 고객 선택해서 텍스트 입력할 수 있게끔 텍스트 입력해서 이게 지금 한 번 보낼 때는 그렇게 클릭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막 5번 정도 골라서 보낼 때는 어떻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를 5명한테만 보낼 때요. 아니 5번을 고를 건데 예. 지금 고객이 한 100명 정도 돼요. 예. 이 선별은 어떻게 하게 돼요? 이 조건 검색 고객 투입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뭐 컨설턴트만 정해서 뭐 검색을 한다거나 이런 조건 값으로 이제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 양이 되게 많잖아요. 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전에 선택했던 거는 안 돼요. 되죠. 네, 네. 지금도 그게 좀 불편하던데 이거 안 되는 거죠? 그 페이지 안에서만 가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조회수나 그 수를 최대한 늘려주시면 조회수는 지금 한 번에 100개까지. 고객이나 뭐 그런 거를 네. 최대 지금 몇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게 그건가요? 혹시 이 사람을 먼저 추가했었는데 이렇게 추가하고 나니까 또 딴 사람을 더 추가해야 돼. 뭐 이런 경우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우리가 한 150명인데 한 화면에서는 100명밖에 안 보이잖아요. 예. 그 다음 이 페이지로 가서 이제 선택을 할 때 전에 선택했던 게 그 중에서 선택했던 고객이 없어지고 이 페이지 화면만에서 이제 선별해서 근데 그렇게는 기능 자체가 안 그러니까 돼요. 이전 화면 이 예. 화면에서만 선택해서 보낼 수 있고 그 다음 화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페이지를 다음 페이지 넘기게 되면 이전 거는 기억하고 있지 않거든요. 시스템 자체에서.
우리 이메일이랑 대량 같은 상담 거? 등록할 때 저희 대량 상담 네. 등록할 때 우리가 5명까지만 보이고 스크롤 가는 걸로 했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하면은 100명까지 만약에 고객을 갖다 보고서 그 중에서 뭐 진짜 7, 8명만 클릭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이 고객 검색을 할 때요. 네, 지금 경찰청 같은 경우에 아마 인원이 많죠. 거기서 이제 뭐 한 15명, 100명 고객 중에서 저기 15명만 조회수를 몇 명까지 할 수 있어요? 최대가 이제 100명입니다. 네. 몇 명까지? 그러니까 최대 100명으로 늘려서 하는 거야. 100명이 100명 한 화면에 다 보여요? 예. 스크롤 스크롤 생기죠. 그렇죠. 스크롤 생기게 해서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스크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메일이나 SMS 이런 것들 보낸 건들이 전부 다 이제 취업 정보 관련된 부분들은 이 취업 정보 발송 현황이라는 메뉴로 전부 다 이제 모이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이력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취업 정보를 이제 고객한테 제공을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건 컨설턴트가 보통 하죠. 근데 이제 그 취업 지원 센터 그쪽에서 이제 컨설턴트한테 제공을 또 해주는 케이스가 또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취업 정보권을 들어가면 밑에 취업 정보 제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에 그리고 어떤 컨설턴트한테 이 정보를 전달하겠다. 아니면 이렇게까지만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고객명을 직접 선택을 해서 이거는 이 고객한테 맞는 정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을 해서 저장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우리 컨설턴트한테는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뜨게 됩니다. 취업 정보 제공이라고 해서 저한테 제가 컨설턴트고 저한테 이제 7건을 이제 보내준 거예요. 취업 지원 센터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7건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 확인 여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걸 들어가서 보게 되면 아까 7건에서 6건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보기만 하면 이제 확인을 했다라고 처리를 해서 이제 내가 보지 않은 건들은 이것만 보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나온 김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취업 정보, 취업 요청 확인, 미확인이라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설턴트가 이제 취업 지원 센터로 이 사람 이제 취업 이제 정보 주세요라고 이제 보내주시면 그게 취업 요청 미확인으로 뜨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센터에서 그 고객을 보고 나 이거 확인했어요라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확인으로 뜨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취업 요청 미확인이 몇 건인지 클릭하면 그 정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등록된 취업 정보를 가지고 고객들한테 뭐 발송을 할 수도 있지만 혹여나 이제 그 뭐 우리가 지금 시스템에 올라가 있지 않은 뭐 이런 건들도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케이스가 있나요? 있죠.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취업센터를 통하지 않고 네. 컨설턴트가 직접 그런 케이스가 있으세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취업 정보 발송이라는 기능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이미 등록되어 있는 거, 이미 등록된 걸로 해서 발송을 할 때는 이쪽에서 하시면 되지만 우리가 이미 등록된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걸 그냥 고객한테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취업 정보 발송이라는 메뉴 들어가서 이메일 쓰시는 것처럼 뭐 복사를 하시거나 직접 입력을 해서 발송을 하실 수 있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취업 정보 제공하는 부분들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쪽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이게 좀 많이 좀 새로 들어가기도 한 기능들이 좀 많아서 이쪽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한번 확인을 다 해보시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등록을 중복해서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등록할 때 만약에 취업 정보를요? 그렇죠. 네. A라는 업체가 세 사람이서 잘못하지 못할 경우에 등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걸러지는 게 그거는 예외 처리를 할 기준 자체가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날 그거는 등록한 걸 이쪽으로 보고 업체명이 올라 있는 거는 알아서 해야지 그거를 체크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럼 취업센터에서 어느 컨설턴트를 지정을 안 하고 어느 지역의 어떤 직무에 관한 거를 공통적으로 되는 거를 10건을 올려놨어. 그걸 보니까 내 고객에도 해당되면은 그걸 클릭해서 발송하는 그런 기능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네. 이거는
그렇죠. 취업센터에서 어느 컨설턴트를 지정을 안 하고 아, 예. 저기에 올라가 있는 정보는 누구든지 우리 직원이면 다 갔다가 발송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지정 안 한 것도 많을 거고요. 공공 예를 들어서 공공 뭐 시험 정보라든가 이런 거는 누구 그저 지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취업 성공 패키지 쪽도 그 정보가 필요하다면 갖다 쓰실 수 그래서 있어요. 될 수 있으면 히든 자미든 무슨 정보, 취업 정보가 있으면 모든 직원들이 다 볼 수 있게 등록을 시켜주면 참 좋겠어요. 이런 데도 있어서 좋을 수 앞으로 취업회사에서는 선택해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 채용 정보를 여기다가 다 거기다 많이 가급적 공공인 정보를 많이 하고요. 예를 들면 어느 특정 고객만 대상이 되면 이제 저기다도 올리고 특정 컨설턴트한테 너의 고객 중에 누구한테 보내라 이렇게 저희가 등록을 이렇게 다 등록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게 등록할 때는 저게 등록하는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링크를 걸어서 바로 그 사이트로 넘어가게끔 저희가 그렇게 할 거거든요. 저 본문 내용을 아까 전부 다 복사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채용 정보가 많으면 양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첨파일 있는 거 첨파일 올리고 그렇지 않고는 사이트로 바로 고객도 바로 링크 걸어서 거기로 넘어가게끔 링크를 걸어서 사이트 바로 가기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대리님이 지금 사이트 바로가기 그 채용 정보 하는 거 방법을 알려주시면 예. 좋겠어요. 그 취업 정보를 등록을 하실 때 우리가 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이트 바로가거나 이제 하이퍼링크해서 타고 바로 고객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걸 또 하실 때는 쭉 이제 컨텐츠 쓰시다가 뭐 이런 식으로 쓰시겠죠 컨텐츠를. 그러시면서 이쪽에 이제 이렇게 넣어서 URL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링크 걸어줄 페이지 복사해 주시거나 아니면 직접 입력해 주시고 요 이제 새 창으로 띄우겠다 아니면 현재 창으로 띄우겠다 이렇게 이제 선택해서 적용 이렇게 해주시면 요 이제 URL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받아봤을 때는 이거 클릭하면 우리가 이제 걸어준 사이트로 바로 이제 연결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이 되거든요. 저기에서 이제 취업 정보 등록 수정해서 이제 저장까지 한 상태에 한 다음에 그 목록에서 그 사이트 바로가기를 눌러야지만 갈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사이트 바로가기 하면 클릭 그쪽으로 안 가요. 네. 네. 그러니까 저장이 된 상태에서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센터장 좋지. 저게 이제 저렇게 해서 들어가서 봐요. 근데 나중에 네. 우리가 이제 어떠한 채용 정보를 갖다가 보냈다 하면 제목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 하이퍼링크 걸었던 게 나중에 시간이 이제 경과된 마감된 채용 정보도 볼 수가 있나요? 아니요, 채용이 마감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그렇지만, 거는 예. 왜냐하면 그게 제목만 알지. 제목만 그게 알지 있어. 우리가 어떤 쪽에 그게 리스트가 남아야 되는 게 당장은 안 필요한데 혹여나 필요가 필요할 거 제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마감된 채용 정보를 우리가 공부한 그러니까-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뭐 어떤 류의 그 프로젝트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채용 정보가 제공되어야 되는 제목 말고 실제 내용이 사실은 자료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공공채용부는요, 뭐 행정도 뽑고 뭐 회계도 뽑고 여러 가지 직무를 이렇게 보면 네. 그걸 일일이 다 입력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막 아니면은- 표로 잔뜩 이렇게 많이 뭐 큰 기업 같은 데는 그렇게 채용 정보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걸 일일이 다 입력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사이트 바로가기 이거 하이퍼링크 걸어가지고 그렇게 보내면 되는데 그게 마감이 되면 그 사이트에서는 본 채용 정보는 마감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만 쓰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거기에다가 하고 제 나서 생각에는 컨설턴트한테 보낼 때 이 분야는 고객님이 해당하는 뭐 예를 들어서 정보 그 분야는 회계입니다. 네. 이런 거를 우리가 보내고 나서 컨설턴트가 간략하게 뭐 이렇게 메모 형식으로 거기에다 등록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 제목을 할 때 이게 제목이 지금 프리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목 같은 경우는 업체명 이렇게 내용이 남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제목이나 그런 부분에 조금 등록하실 때 좀 상세하게 해주시면 예, 그러려고 또는 정부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지금 채용 정보 제공하는 게 하루에 뭐 많은 날은 150건, 200건이거든요. 지금 보내는 게 그거를 컨설턴트들이 모든 걸 다 열어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제가 보여주기에 지역하고 제목 칸을 조금 넓게 해달라고 그것만 딱 마우스만 갖다 대면 얘 나한테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래서 가급적 저 제목란에다가 상세하게 이렇게 좀 저희가 입력을 할 때 입력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입력하실 때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해주셔야지 다른 분들도 공유가 좀 되거든요. 네. 선생님 지나가고 있는 첨부 파일에 알라뷰 같은 경우 첨부 파일 넣었을 때 그거는 볼 수 있잖아요. 첨부 파일을 볼 수 있는데 사이트 바로 가게 해갖고 그 채용 정보가 이미 마감되면 본 채용 정보는 마감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뜨더라고요. 하지만 그거 유사한 첨부 파일이 그대로 있으니까 첨부 파일로 하기에 첨부 파일이 없어. 없을 때는 그냥 그러니까 한 이제 줄로만 제공은 됐는데 제목만 남아 있지. 음. 실제로 고객한테 어떤 게 남아 있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서. 네, 또 최종부 쪽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혹시 그럼 저 등록된 채용 정보를 볼 때 네. 혹시 검색해서 뭐 지역별로라던가 뭐 이렇게 검색 기능 같은 거 있나요? 여기 근무 지역, 뭐 서울 지역만 검색하겠다 이런 것들이나 뭐 등록일 아니면 뭐 군 전역 적분만 보겠다 이런 형식으로 제가 되고 있고요. 네. 이제 없으신가요? 네,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공지사항 이쪽에 취업 지원 관리 쪽에 있는 공지사항들은 우리가 잡뱅크 쪽이랑 연동이 될 건데 잡뱅크 쪽에 이제 공지사항 페이지랑 이제 연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잡뱅크 쪽에 뭐 등록을 공지사항 쪽으로 입력을 하지 않고 이쪽에서만 입력을 하시면 잡뱅크 쪽으로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그렇게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에서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요, 잡뱅크라고 해서 고객사 회원들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프로젝트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아이디랑 비번을 담당자들이 아마 줄 거예요. 그러면 고객사들이 그 우리 잡뱅크에 들어와서 채용 정보를 보고 또 우리 회사에서 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뭐 채용 동향이나 이런 거를 여기서 등록하면 잡뱅크에서 고객들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자들이 만약에 채용 정보를 등록하고 공지사항 등록하면 고객들이 이거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잡뱅크에서. 저거는 내부용이라보다 외부 공지용이라는 얘기죠. 외부 아니, 고객 이거 외부요. 외부용이에요. 잡뱅크. 잡뱅크에 고객들이 들어와서 보는 그걸 저희가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그럼 고객들은 뭐 그러니까 아이디나 비번 없이 그냥 와서 보는 건가요? 그거를 이제 프로젝트 이제 만약에 따게 되면 그 담당자들이 그 프로젝트 그 고객사에다 아이디랑 비번을 줄 거거든요. 그럼 고객사에서 거기서 이제 잡뱅크에 들어가서 이제 채용 정보라든지 공지사항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뭐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뭐 채용 동향이라든지 지금 알아야 될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담당자들이 넣어주면 고객들이 고객사들이 일일이 보는 게 아니라 고객사의 어떤 담당자 몇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다 고객사에서 고객한테 알려줄 수도 있고요. 컨설턴트가 고객한테 알려줄 수도 있고. 그 아이디가 그럼 한 개란 건가요? 고객사별로?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외부 고객이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그 뜨는 화면이 어떻게 돼요? 그럼 잡뱅크. 아까 그 채용 정보 목록만 뜰 거예요. 아. 고객한테 보여주는 거는 채용 정보 목록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공지사항 잡뱅크는 지금 아. 우리 이거는 내부 정보만이고 잡뱅크는 고객들만 볼 수 있고 고객들이 볼 수 있는 게 따로 만들어질 거예요. 거기에 저 공지사항이 들어가는 공지사항. 예, 그렇지. 공지사항 채용 정보 목록하고. 네, 되셨나요? 네. 그리고 이제 정보 제공처 뭐 이쪽에 있는 부분들은 다 이제 하이퍼링크 기능이라고 해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그 링크를 걸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뭐 워크넷이나 이런 부분들 클릭을 하면 이쪽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직종 같은 경우는 지금 NCS가 좀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 NCS 국가직무능력 표준 이걸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려면 그쪽으로 보실 수 있게 해놨거든요. 네, 이쪽에서 이제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주 사용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링크로 걸어 놓으셨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잡뱅크를 한번 검색을. 잡뱅크는 지금 개발 중이에요. 저게 지금 지금까지는 고객들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부여해가지고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그 전에도 돼가 있었는데 네. 그게 지금까지는 안 됐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지금 연결이 됐나를 보려고 제가 하는. 아직까지 지금 연동 작업까지는 진행을 안 했고요.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소프트 자이언 이 업체에서 이제 잡뱅크로 채용 정보랑 공지사항이랑 여러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연동 작업을 했고요. 네. 지금 김태근 실장이 그 잡뱅크를 개발하면 연동돼서 그쪽으로 바로 다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공지사항이나 취업 정보들 뭐 등록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동돼서 저희 쪽에서 이제 발송하고 잡뱅크 쪽에서 이제 받아서 뭐 삭제할 것들 삭제하고 뭐 수정 이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다음 영업관리인데 영업관리는 뭐 자세하게는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우리 고객사들을 등록을 하고 그 고객사들에 대한 뭐 계약 정보 관리라든지 뭐 계약 정보 안에 들어있는 실적, 뭐 인원, 성공률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지금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국방부 프로젝트를 따지게 되잖아요. 그럼 담당 PM님이 이걸 다 최천선 이사님이 아마 거의 하실 텐데 저희 지금 기존의 요 업체 화면에서 또 나중에 마케팅 팀이 쓸 수 있어서 그 밑에 부분에 그 인원이라든지 성공률, 등록자, 등록일 이쪽 부분만 기존 걸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따게 되면 거기 이제 담당 PM이 다 등록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밑에 부분만 거의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저기 기존의 다른 부분은 뭐 이렇게 삭제하게 되면 비용이랑 시간이 추가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뒀습니다. 여기는 성공률 같은 거는 그럼 여기가 저희가 입력된 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건가요? 지금 국방부 취창원 매칭팀처럼 뭐 취업 성공률이 70%다 그러면 그게 지금 성공률 70% 정도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거를 입력하는 거거든요. 아, 목표가 있는 담당 거예요? PM이 목표라고 지금 입력하는 건 이거는 입력해서 이거를 이제 프로젝트를 등록하시는 분이 그걸 이제 우리 시험 목표가 몇 프로다 이거를 등록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볼 수 있는 화면이에요? 그렇죠. 무슨 사람이요? 아니 우리 집이 우리 직원 볼수 있죠. 모두 다? 예, 예. 지금도 볼 수 있어요. 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그런 건 아니죠. 저희가 입력하거나 뭐 이런 걸 저는 한 번만 거의 한 번만 저 등록, 처음에 등록, 때 그 처음에 사업에 대한 등록할 때 얘기죠. 얘기죠. 사업 개요네. 아, 예, 예. 그래서 이 국방부 안에 뭐 걸려있는 고객들, 우리 고객들에 대한 것들도 이쪽에서 같이 이제 함께 보실 수 있는 뭐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 쪽은 이 정도면 그냥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캠페인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아까 우리 취업 지원 관리 쪽에서 SMS나 이메일 발송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랑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뭐 수신자 관리라고 해서 우리 이제 안에 우리 내부에 뭐 고객들한테 나중에 SMS나 이메일 보낼 그런 그룹들을 지정을 해서 그 그룹들을 대상으로 뭐 이메일 발송하고 SMS 발송하고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 캠페인 관리 쪽입니다. 그래서 뭐 캠페인 발송, 뭐 SMS나 이메일 발송하는 부분도 아까 했던 부분 그런 부분도 이쪽으로 연동이 되고 뭐 캠페인 결과라고 해서 우리 발송된 것들 뭐 이메일, SMS 건수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 이제 발송이 돼서 뭐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쪽에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랑 뭐 이메일이나 SMS 같은 경우에 캠페인 발송을 하실 때 기본 서식 자체를 또 넣어서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다 이제 그 이메일 서식이라고 해서 기본 서식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 서식을 또 불러와서 이제 발송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글 양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뭐 이런 컨텐츠들을 이렇게 이제 기본값을 갖고 와서 우리가 이 컨텐츠들만 쭉 넣어서 발송할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양식들도 다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뭐 활용이 필요하시다면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캠페인은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업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내 공유 게시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내 뭐 공지사항들이라든지 들어가면 이제 뭐 첨부 파일도 첨부를 할 수가 있고 뭐 댓글도 달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은 뭐 공지사항, 뭐 지식자료실, 그다음에 뭐 업무 서식, 뭐 이쪽에서 이제 우리 업무에 필요한 이제 서식들을 등록을 해놓고 같이 이제 공유하는 이런 게시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간 AAR이라고 이제 주간 보고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 주 동안 뭐 했고 다음 주에 어떤 것들을 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추가를 하게 되면 그걸 갖고 이제 뭐 분석을 한다거나 쭉 이제 뭐 이력을 우리가 뭐 여태까지 일했던 이력들을 확인한다거나 뭐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전 직원이 다 공유가 되나요? 이게 이제 등록을 할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조회 권한을. 네. 전체로 공개를 할 건지 내 부서만 공개를 할 건지 아니면 나만 볼 건지 등록할 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은 아니고.
공지사항은? 공지사항, 그렇죠. 공지사항은 이제 네. 다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지식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공유사용자를 지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만 볼 수 있도록 아니면 여기서 이제 우리 이 글에 대해서 공유할 사람들만 체크해서 이제 등록을 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고요. 지식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 똑같이 이제 입력, 그 게시판 형태의 입력하는 부분들이고요. 밑에 보면 사내 커뮤니티라고 해서 이 부분 더 추가를 하실 거죠. 예, 저희가 네. 지금 월간 회의 일정 해가지고 넣으려고요. 예,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사내 커뮤니티 이제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걸 등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월간? 월간 회의 결과. 이렇게 제가 등록을 하게 월별로 되면 회의하거든요. 네. 게시판이 이렇게 이제 생성되고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들 다 이쪽으로 처음에 쭉 등록해서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지식 자료실에 네. 글을 올렸는데 제가 공유하고 싶은데 사람들을 이렇게 한정해서 이렇게 걸어놨어요. 예. 다른 분이 그거를 보고자 했을 때 클릭하면 권한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아예 안 보여요. 아, 공유가 안 된 이상은 아예 안 보여요. 목록 자체가 안 네. 된다고요? 네. 자, 이쪽 일반 업무 쪽, 뭐 캠페인 관리 쪽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마지막 통계 분석 쪽이고요. 통계 분석 쪽에서는 이쪽은 뭐 영업 쪽이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가 볼 부분은 이제 고객 현황 쪽이랑 고객 진행 현황, 뭐 크게 이쪽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고객 현황을 보면 우리가 이제 등록한 고객들에 대해서 이제 현황을 분석해 보는 거고요. 뭐 날짜 설정도 할 수가 있고 뭐 기간별로 보겠다라고 검색을 하면 월별로 뭐 1월에 몇 건, 2월에 몇 건 이렇게 등록된 고객들이 쭉 월별로 이제 리스트 형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런 것들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제 이 2월달에 등록된 고객이 몇 명이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프로젝트별로 검색을 하게 되면 국방부 프로젝트, 삼성, 뭐 철도청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젝트별로 우리가 등록된 고객이 몇 건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들. 나머지 부분 검색 자체도 다 마찬가지고요. 뭐 컨설턴트별로 보겠다. 우리 고객에 대한 경력 목표별로 보겠다. 네. 그래서 뭐 창업, 취업 몇 명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릭하면 이제 들어가서 그 고객들에 대한 정보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직종이라고 해서 직종별로 이렇게 우리 고객 등록된 정보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객에 대한 통계를 보는 부분이고 취업 성공 현황이라고 해서 이쪽에 나오는 부분은 고객 등록할 때 이제 고객 등록 할 때 그 취업 성공 여부가 이제 등록된 경우에 실제 이제 취업을 한 고객이죠. 실제 취업을 한 고객들만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게 고객 등록할 때 성공 내역의 성공 분야를 이 고객을 입력을 하게 되면 아까 그쪽에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입력을 하면 통계 분석 쪽에 성공 내역에 불러온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취업 성공 현황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고객들에 대한 취업 성공 내역들이 쭉 이제 리스트 형식으로 다 나오게 되고요. 뭐 클릭하면 이 고객에 대한 뭐 상세 정보들 성공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객 현황 보는 부분, 그 다음에 고객 진행 현황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각 고객별로 우리가 제공한 SMS, 뭐 전화 상담, 이메일 발송, 뭐 워크샵, 취업 정보 제공한 건들 이런 거는 쭉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모아주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엑셀 변환을 해서 뭐 우리가 뭐 후 가공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객별로 이제 상담 내역들 몇 건들인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기능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컨설팅 상세 현황이라고 해서 이거 아까 보여드린 항목이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뽑을 때 보통 이제 사용을 많이 하시는 거고 뭐 고객들 여러 건들 쭉 체크하시고 아니면 한 건 체크하셔서 인쇄 미리 보기 하시게 되면 얘는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 고객에 대한 지원 내역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지원 내역들 여러 고객에 대해서 한꺼번에 쭉 뽑아서 인쇄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개인별로 다 나오는 거예요. 리스트는 다 나오긴 하는데요. 건별로 다 개인별로 다 인쇄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 한 건에 대해서만 또 인쇄를 하실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아까 한 고객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통계가 막 나왔던 그 화면. 네, 이거 말씀드린 네. 건가요? 그 화면에서 김가은 고객에 대해 가지고 SMS 그 분야를 클릭하면은 어떤 내용이 발송됐다는 것도 거기에 나옵니까? 우선 상담 고객으로 링크를 걸어놨고 음. 상담 고객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이 상담 목록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고객 정보를 봐서 타고 들어가서 그 고객 정보 안에서는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SMS 발송이 몇 건이구나. 그래서 이 SMS 발송 건이 어떤 건인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기 고객 진행 현황에서요. 저희가 뭐 컨설턴트별로 할 수 있고 프로젝트명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고객이 안 뜨는 게 아니라 제가 검색하려고 하는 것만 해서 할 수가 있어요. 뭐 조건 같은 경우에는 다 나머지 현황들도 뭐 컨설턴트별로 아니면 고객명이나 뭐 프로젝트 이런 조건으로 해서 검색해서 이제 원하는 값을 뽑아내실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도 엑셀 변환기 등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후반공이나 이런 부분 필요하시면 뭐 엑셀을 변환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고객 진행 현황에 보면 맨 오른쪽에 최근 상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국방부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목록이 다 나오면 이 고객들이 최근 상담 뭐 SMS나 유선 상담한 게 옆에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정 고객이 좀 서비스가 좀 부족하다 그런 걸 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이 고객한테 어떻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그 최근 상담일이 다 나오니까 부족한 부분은 고객한테 안부 전화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사장님도 저기 들어가셔가지고 저거 다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뭐 우리가 이렇게 로그인해서 쓰고 하는데 개인별로 또 비밀번호 변경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또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 이제 환경 설정 버튼 누르시면 이제 개인정보를 또 수정할 수 있는 기능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쭉 드렸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한번 뭐 궁금하신 것들 또 있으시면 뭐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입력창에서요 HTML로 네. 표현을 바꿔서 그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요거요? 어떤 용도? 요게 보통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잠시만요. 보통 네이버 메일이거든요. 네이버 메일에서도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걸 보통 그대로 복사를 해서 올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이걸 복사를 하게 되면 뭐 이제 뭐 형식이 안 맞다거나 뭐 이제 아니면 글자 타입이 다르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거를 에디터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있는 건데 이거를 HTML이라고 이 소스로 보는 거예요. 소스로 봐서 소스로 그대로 검색을 하게 되면 이 적용되어 있는 설정들이 다 그쪽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소스를 복사를 할 수 있는 거라면 오히려 취업 정보나 이런 것들은 소스 복사해서 여기서 복사를 눌러서 그쪽에 붙여넣기를 하면 그렇죠. 텍스트로 이제 붙여. 그렇죠. 여기서 붙여넣기 할 때도 HTML을 클릭해서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에디터를 보게 되면 아까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 에디터 자체가 서로 호환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이버나 구글 이렇게도 사실 호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만약에 HTML 형태로 제공되는 거라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쓰시는 게 더 보시기에 좋을 겁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그러면요, 지금 현재 OMS에 등록된 고객들이 여기로 다 신 OMS를 다 자동으로 가나요? 고객이요? 네. 지금 등록된 데이터베이스 고객들 자동으로 지금 자동으로 네. 가는 게 아니고 저희 고객 정보랑 상담 정보를 DB 받아서 저희
다시 엑셀로 닫아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네, 지금 검경 시기가 기간제에서 이제 다 부어주실 거예요. 국방부 고객은 2004년부터인가요, 부모님? 그 고객 등록과 고객 정보는 완전히 다 국방부 고객은 다 넘어가고요. 일반 기업은 지금 2013년도 12월 31일까지 고객은 그 김태근 실장님이 따로 보관을 할 예정이고 14년부터의 일반 기업 전직 그 고객 정보와 2014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 2016년 2월 18일까지의 고객 정보와 상담 정보는 제가 지금 다운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옮겨주시기로 했는데 기존에 이제 2015년도에 고객 등록조차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신규 OMS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눈에 익지 않아서 더 일이 될 수는 있지만 우선은 김영식 위원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등록되어 있는 사람 그렇게 하고 2015년도 고객 등록이 아직 안 돼 있다. 고객 등록조차 안 돼 있다라고 하면 그 고객 등록은 신규로 바뀌는 이걸로 해서 해야 돼요. 이 OMS를 하는 이유는 기존에 우리 OMS가 굉장히 데이터가 잘 안 돌아가서 잘 활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고객 등록은 여기다 해놓고 상담 등록할 때 사실은 굉장히 불편했잖아요. 따로 있어요. 예, 따로 있잖아요. 등록 따로 하고 거기에 상담 등록 일일이 하나하나 하고 되게 번거로웠는데 이 시스템을 한 이유 자체가 이 안에 상담 뭐 제목, 내용, 상세 분류를 한 이유가 다른 엑셀 파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고객 정보를 그냥 수시로 여기다가 입력을 함으로 해서 고객 관리를 좀 더 체계화하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두 번 일을 하지 말자. 그래서 잘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고객들이 예전 고객들 말고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고객들의 데이터가 한 명 한 명의 데이터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가장 큰 이 시스템을 바꾸는 취지예요. 그래서 그 경찰청도 꽤 많이 상담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방 전역예전 가부 컨설팅 일반 기업 전직 경찰청 나중에 이제 진행될 이모자 고객들의 데이터 정보들이 다 여기 있고 이게 그 통계 분석이나 이런 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런 통계를 갖다 활용을 해서 우리 회사가 이러이러한 데이터로 전직 컨설팅을 하고 있다라는 게 가공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처음에 시행할 땐 저도 조금 안 하던 파트가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15년도 고객 등록이 혹시 안 돼 있던 리스트를 빨리빨리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다 우리 데이터. 그럼 여기 추가되는 기능들도 많고 해서 네. 취업 정보 쪽이 조금 어색할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쓰던 파트가 아니라서. 속도가 네. 빨리빨리 이게 저희가 이제 뭐 화면 이렇게 전환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속도가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화면 속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OMS는 하나 뭐 하면은 그냥 뱅그르르 계속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네, 하다가 속 터지고 고객 등록할 때 상담 등록할 때 홍길동을 등록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괄 등록할 때 있잖아요. 2월 18일 거 하고 3월 뭐 31일 거를 우리가 임의 등록할 때가 있었잖아요. 상담 등록을. 그러면 항상 홍길동 하고 나서 2월 18일 거 하고 나서 3월 31일 거 하려면 다시 그 고객명을 입력을 해야 되는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는 없어지니까 훨씬 사용하는 뭐 속도, 사용 방법, 다시 이중 고객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수월할 텐데 이제 신규로 좀 저는 이제 어색한 게 취업 정보에 관련된 거 저도 사실은 쓰지 않았던 부분이고 우리가 쓰지 않았던 파트라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익숙해지려면 좀 시간이 소요될 거는 같긴 해요. 근데 속도 근데 많은 기능들이 있어서 속도가 속도는 지금은 여기는 별로 지금 지금 보면 그 기존의 OMS 분야는 빠르실 거예요. 빠른데 이게 저희도 사실 이것도 좀 유리하다고 저희처럼 해서 이게 완료가 되고 나면 DB 개선 작업을 할 거예요. DB 개선 작업하고 나면 지금보다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거예요. 언제부터 제가 이거 할 계획인가? 그게 지금 김영수 위원님 요거 그 아이디 등록하고 혹시 아이디 등록 그 배분은 언제 지금 해주실 건지.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직원들을 다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등록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ERP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다가 직원을 넣어야지 그게 패스선수가 다 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원들이 들어가야 그 컨설턴트들이 그 아이디에서 다 이제 되니까. 뭐라고?
직원을 접촉하거나 다 보여줘요. 그래야지 화면이나 저기 그게 관리를 관리를 직원 하나를 하긴 뭐가 하는지 그러니까 직원 현황이라고 할 것은 이름하고 뭘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럼 OMS에서 받아가면 되지 그대로. 그렇지 OMS에 돼 있는 자료를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 OMS 지금 OMS 있어. 이거는 제가 그것도 같이 아이디 비번을 주면 제가 보고 이제 그쪽에 아이디나 정보들 다 받아서 받아야 되는 걸 등록을 할 수가 있어서 그 이후에 아마 선행 공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개발과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 개발은 다 끝났고 저희 잡뱅크 쪽 연동하는 부분만 다시 대기하고 잡백도 연동이 끝나야지만 저희가 실제로는 라이브까지 잡백을 연동이 돼야 되는 우선은 지금 한다라고 했고요. 내부적인 결정인 것 같아요. 저기다 등록하는 기준일이 있을 거야. 그때 들어보니 기준일이 언제까지 분들이 많아. OMS 등록하는 게 최종 이걸 써야 남자는 우리니까 이런 것들은 근데 그거는 저걸 본인들이 가입 등록하는 것뿐이 아니라 개발 중이어서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그게 낫지. 비번이 있고 막 못한데 우리 OMS 비번은 의미 없어. 그냥 내가 0000을 해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그리고 뭐 게시판만 보는 거니까. 근데 요거는 아니시면 뭐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 우리 지금 그 사용자 등록할 수 있는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OMS에 이메일 있는데 자, 저 조용 좀